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타로 닥터의 부계정 자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댓글로 구독자님이 궁금하다고 해주신 나 잘 살고 있니?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을까? 이 주제로 한번 볼게요. 자, 번호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가장 끌리는 번호 눌러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살고 있나?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한번 내 삶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번호에 대한 내용은 한 줄 아래에 써주시면 다른 분들도 선택하셔서 보실 때까지 좀 함께 배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지금 잘 살고 있니? 나 괜찮은 거니? 이런 느낌이에요. 잘 살고 있니? 가끔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죠. 그럴 때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죠. 그렇게 정리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는지 본인이 직접 제일 잘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고민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자신의 고민은 결국 자신이 제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답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하나가 걸리네. 이거 아까 뒤집어진 카드가 나와버려가지고 다시 뽑을게요. 이것만. 자, 나 지금 잘 살고 있니? 나 잘 살고 있어요. 자, 0번. 번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좋으신 번호 고르시면 되고요. 고르시는 동안 잠시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0123번 보이시나요? 네. 이게 조명을 제가 잘못할 땐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자, 보실게요. 자, 가장 이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리딩 시작할게요. 0번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어떤 고민이실까? 엄청나게 잘 살고 계세요. 자, 일단 자, 최종 목표는 The Empress, 여황제. 이 카드는 부의 끝판왕이에요. 정말 부자 중에서도 되게 큰 부자. 이게 이제 나의 어떤 목표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의 돈은 사실 뭐 대바운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오고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저축하면서 그렇게 재테크를 해가는 그런 분들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급이 되게 솔직한 월급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디서 꽁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사실 부의 축척이 되긴 해요. 돈을 나중에 많이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방석 아래 돈을 깔고 앉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방법이 대박 터지는 돈이라기보다는 되게 느릿느릿 천천히 그걸 하나하나 좀 힘들더라도 쌓아 나가면서 얻는 그런 돈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세요. 이미 부자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부자예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마음은 너도 부자고 나도 부자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퀸의 펜타클이거든요. 자, 이거는 돈이 천천히 나한테 굴러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집, 부동산,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투자를 해서 뭐
투자라기보다 투기, 예, 또는 조금 더 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주식을 뻥 터트리거나 뭐 로또에 빵 당첨이 되거나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쪽보다는 되게 성실하게 솔직한 월급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돈은 되게 솔직하게 천천히 뭐 집값도 되게 천천히 그렇지만 계속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있는 거야, 돈으로. 근데 요 한두 달 사이에는 갑자기 큰 돈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바람을 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확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문제는 확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움켜쥐고 계시려면 안 하던 짓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요번에 뭐 좀 사볼까? 아니, 사지 마, 일단. 왜냐면 이 돈이 들어와서 좀 괜찮을 때 움직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달을 이렇게 겪어보면 내가 이번 달은 힘들었지만 남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내가 돈을 안 쓴 것 같은데 안 남는 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통계를 내셔가지고 몇 달 정도 내가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뭔가 사세요. 그때 뭐 그걸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내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있는 거를 가만히 가지고 월급 모으듯이 천천히 그냥 있던 옷 좀 입어도 되고 먹던 뭐 음식 먹어도 되고 김치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몇 가지만 해서 조금 긴축 재정을 한다면 조금 더 빨리 휙 갈 수 있어. 근데 이 돈이 휙 들어왔다 휙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붙잡으시려면 소비를 되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방법 아시겠죠? 제 말씀. 자, 그래서 나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은 사는데 그 잘 사는 개념이 정말 잘 사는 거냐? 돈에 대한 부분. 리치가 되고 싶어. 더 리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력하게 보이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냐?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뭔가를 투자나 이렇게 할 때는 아니고 소비를 줄이고 갖고 있다가 몇 달 후, 6개월 정도 후에 뭔가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1번 카드. 0번은 이제 돈에 대한 문제였고 1번 나 잘 살고 있니? 이거는 종교에 대한 문제가 좀 크다. 자, 종교적인 문제. 여기 보면 종교, 황제, 아니죠. 사제가 나왔어요. 사제. 사제가 나왔다는 건 일단 영혼에 대한 문제. 나 진짜 잘 살고 있니?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싶은 지금 약간 은둔자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잘 살았어. 근데 이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다 불태워버렸어. 내가 뭔가에 다 불타버린 거예요. 지금은 쉬어야 될 때입니다. 쉬셔야 돼요. 감성적으로도 지금 이게 감정의 왕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이나 또는 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얼음 위에 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되게 불안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 말고 지금은 좀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쉬세요. 이런 말 되게 웃기지만 진짜 그거야 딱. 잠깐 쉬었다가 뛰는 메뚜기인가요? 개구리인가? 더 멀리 뛰는 애들. 메뚜기인가? 개구리인가? 뭐가 뛰어? 아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자, 쉬었다가 뛰는 개구리가 멀리 뛴다 그랬나요? 뭐 메뚜기가 하여튼 걔네들처럼 이게 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말하고 싶은 건 종교적으로 귀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안정을 가지시고 조금 시간을 버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잘못하면 약간 번아웃이라 했잖아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나 지금 잘하고 있니? 잘 해왔어. 근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번아웃이 됐어.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를 다 소진한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충전해야 돼요. 배터리도 충전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딱 이렇게 시작에 뭔가 기회가 온대요. 자,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랑 너무 안 맞아. 딸이랑 너무 안 맞아. 부인이랑 너무 안 맞아. 그러면 밖으로 자꾸 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때예요. 아, 저것만 아니면 내가 인생 폈지.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인생 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 근데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되게 냉철하게 말해주지 않는 그런 친구들만 옆에 두는 게 더 불행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싸가지 없이 말하는 그런 친구는 필요 없지만 중요한 건 굉장히 내 감정이 막 지금 이렇게 치달을 때는 이성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해요. 저는 진짜 뭐 공감하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내 감정이 아닌데 공감을 합니까? 근데 대신 확실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건 제 기호이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저의 기를 빠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분이 풀리면 가요. 예. 그래서 공감을 강요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감정에 빠져버린 거야.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거는 감정에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거꾸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나의 성찰을 지독하게 한 후에 이거는 완전 성찰하는 거거든. 스님 아니면은 성직자, 종교 카드가 2개가 나왔잖아. 이거는 정말 미치도록 내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 그 끝에서 나를 만나는 거지. 그 유치환의 생명의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를 몰아넣어. 불타버리는 그 사막으로 나를 몰아넣어. 그래서 그 안에서 지독하게 고독한 나를 만나면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 자신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찾은 나 자신이 과연 앞으로 나를 끌고 갈 나 자신이냐는 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좀 내용이 어렵게 갔는데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건 우울증과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으로 앞으로 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털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2번. 잘 살고 있을까? 네, 잘 살고 계시려면 정말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뭐가 단호해져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나 잘 살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입에 이제 뭐 달달한 초콜릿과 사탕 또는 비빔밥을 딱 먹으면서 야, 나 내일 빠지겠니? 막 살 빠지고 있니?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잘 살고 있니? 아무것도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잘 삽니까?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지.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다가 내일 시험 잘 보겠니? 아, 못 보죠. 그렇게 하면. 그런 느낌? 내가 친구들한테 되게 못됐게 했는데 야, 저 친구는 나한테 잘하겠니? 아, 잘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베푼 게 없는데 친구들한테 베푼 게 없고 맨날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잘할 리가 없잖아요. 맨날 뭐 해주길 기다리고 있고 뭔가 나한테 잘하겠지? 그러면은 내가 쟤랑 잘 지내야지. 나한테 못하면 이렇게 맨날 속 요만해가지고 그러고 있어봐야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변화돼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냐 그러면은
본인이 뭐 돈을 벌어놓은 거? 그런 거는 소비와 지출을 딱 균형을 맞춰서 살기 때문에 뭐 못 살지 않아요.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야. 잘 굴릴 수 있어. 근데 단호하게 나의 악습, 나쁜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뤄두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미루면서 행동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다 습관적인 것들 버려야 되고요.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안일한 마음도 버려야 되고, 내가 좀 못해줘도 저 사람이 이해하겠지, 제가 더 잘해야지, 이런 도둑놈 심보는 버려야 돼요. 왜 나한테 잘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내가 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건 의도가 있는 거야. 나한테 뭔가를 뺏어가기 위한 의도지. 사실상 왜 무조건적으로 잘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은 그런 데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베풀어서 그 사람과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는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분은 단호하게 결정하세요. 나한테 안 좋았던 습관 버리기, 나한테 안 좋게 뭐 했던 그런 친구들 미워하고 이런 거 버리기, 좀 마음 넓게 쓰기. 그래야 이렇게 완성되는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 혼자 외롭게 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게 멋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를 버려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얘기하는 친구를 버려라의 친구를 말하면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되게, 걔는 원래부터 친구가 아닌 거예요. 뭐 그걸 버리라는 게 무슨 그 유튜브 그 말 씨덥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런 새끼들은 옆에 두면 안 되는 거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하는 거 너무 웃긴 것 같아. 버려야 될 친구. 아니, 그걸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 상태를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친구는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함께 가기 위해서 아끼고 이런 게 친구지. 원래 친구지. 그런 애를 버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시샘하고 항상 나쁜 말하고 어떻게 하면 뭐 하나 뺏어갈까 하고 그런 애들 있어요. 뭐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거 다 탐내가지고 질투하고 누구랑 잘 지내는 것 같으면 이간질하고 나쁜 얘기하고. 근데 그런 거는 친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에서 말씀드리는 거, 나 지금 잘 지내고 있니? 그거는 뭔가 단호하게 결정 내려서 주변 정리를 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3번 볼게요. 나 지금 잘 지내고 있니? 떠납니다. 9번. 자, 여기서는요. 좀 내가 어디론가 되게 멀리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되게 업앤다운이 심하세요. 그러니까 우울증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조울증이야.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갑자기 뚝 그치고 뭐 다시 또 미친 사람처럼 뭐 뭔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갱년기 증세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사춘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정의 컵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좀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해외여행을 가거나, 근데 요즘에 동남아 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자, 어쨌든 여행을 좀 다녀라, 좀 길을 떠나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니? 이 이야기를 이 3번 카드에 적용을 하자면 뭔가 해보려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뭔가 외국으로 또는 해외로 또는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직업을 하나 가져볼까? 아니면 뭐 친구를 좀 만나볼까?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가볼까?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좀 후회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나 예전에 이거 좀 할 걸, 나 유학 좀 가볼 걸, 나 여행 좀 가볼 걸,
내가 먼저 친구에게 연락 좀 해볼 걸. 지나간 남친이나 여친에게 연락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다. 뭐 동창을 찾을 걸. 이런 후회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고 있냐 그러면은 만족도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내 삶의 만족도가 높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느낌 아세요? 제가 나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럼 동창회 나가서 개꼴보기 싫어. 그러면 안 나가. 그러니까 나는 만족도가 높은 줄 알았던 거지. 그냥 꼴보기 싫으면 안 보거든.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 진짜로 내가 행복한 건 그런 것들을 봐도 아무렇지 않고 내 행복이 즐거우면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속은 상하는데 막 아닌 척하고 나 괜찮아 막 이러는 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남한테 있는 사람이 있어. 남이 어떻게 나한테 해주면 좋고 행복하고 또 남이 어떻게 해주면 그걸 되게 인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주체.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지. 내가 해주면서 즐겁고 내가 해주면서 행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나중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껴주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안에서 회피가 행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걸 보더라도 극복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 헤어졌어. 근데 그 남자가 또는 그 여자가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럼 막 배가 아파서 미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복수를 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상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눈앞에 봐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바로는 내가 굉장히 떠나고 싶었던 시간들. 근데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이것도 미련 카드기도 하거든요. 붙잡고 못 놓고 붙잡고 못 놓고. 근데 떠나야 결국 그 기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느낌이 좀 있죠. 그냥 뭐냐면 결국 내 감정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성적으로 차갑게 머리는 굉장히 차갑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나? 뭐 계획도 세우시고 주변 정리도 하려고 하고 근데 이 미련을 버려야 돼요. 뭐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물론 있죠. 누구에게나. 근데 그 아이가 뭐 대학을 잘 가면 좋고 직업을 잘 가지면 좋고 근데 쟤는 대학도 그저 그렇고 뭐 외모도 그렇고 뭐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막 이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나 이런 것도 사실은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니까 좀 미련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는데 만족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미련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나 이랬는데 나 예뻤는데 나 잘생겼는데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이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사실상 현실을 떠난 그런 가정적인 또는 그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대입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 그거 안 해봤는 줄 아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내가 그런 거 안 해봤냐. 나 옛날에 더 잘 나갔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소일이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빛나는 거거든요. 현재 진행. 그래서 제발 딴 사람들 욕하고 딴 사람들 부러워하고 딴 사람 그럴 시간에 그냥 자기 거 하나 더 하시는 자기 개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좀 글쎄요. 카드대로 읽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시원하셨는지. 예,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는데 또 궁금하신 주제 올려주시면 좀 올려볼게요. 자, 자타로는 힐링 타로 닥터 정치 예능 타로의 부계정으로 제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고요. 우리 힐타당님들이 가장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새로 유입되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타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